네, 반갑습니다. 조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리 윌리엄스의 장단기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세계적인 트레이더 중에 한 분이시고요. 주식을 단기로 매매하시면서 이익을 얻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본인이 투자 일지처럼 써오신 과거의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오늘은 투자 두려움을 직시하고 다스려라 라는 구절인데요. 조금 이렇게 단락단락 나누어져 있지만 그 자체가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얼어붙다. 트레이더가 마치 얼어버린 듯 몸과 마음이 딱 굳어져서 매매를 멈추는, 더 나아가 이익 가능성이 큰 매매는 거스르고 손실이 나는 매매만 기가 막히게 골라 시장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내 견해를 밝힌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다. 시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아는데 방아쇠를 당겨서 마무리하는 일, 이게 잘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행동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잃을 것이 별로 없는 트레이더일수록 더 그렇다. 1만 달러를 굴리는 사람이 투자 자금이 훨씬 많은 사람보다 더 몸을 사리며 두려워한다. 두려움 자체를 직시하자.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두려워한다.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다. 또 하나는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일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트레이더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시장이라는 점은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다.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시장이라는 괴물한테 매번 호되게 당한다. 이처럼 트레이더가 굳이 알아서 자초한 불안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은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이므로 이 두려움을 상쇄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실로 스스로를 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실 자료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매매에 손절점을 사용하면 적어도 회생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할 일은 없다. 절대로, 물론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기는 한다. 그렇다고 죽지는 않는다. 투자 혹은 손실이 살인 무기는 아니지 않는가?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날까 두려운가?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 두 번째, 매매 건당 잔고의 30%만 사용한다면 잔고가 텅텅 비어버릴 일은 없다. 이성적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손절점을 사용하고 매매당 잔고의 일정 비율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대한 안전망 속에서 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체감될 것이다. 살벌한 매매의 세계에서 결국은 살아남으리라 생각한다. 표면적으로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게임을 여러분 스스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자신이 쥔 인생의 카드가 나락행을 담보하는 패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대성공 주기는 대실패 주기로 전환되는 길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말이다. 현재 손에 쥔 패가 어떤 의미인지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파멸할 운명이라는 등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등등의 패배감을 떨치고 매매에 임하길 바란다. 손절규칙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거는 일이 중요하다.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나는 신이 그런 끔찍한 결말을 준비해 놓지는 않았으리라고 굳게 믿는다. 이런 확고한 믿음에서 무한한 용기가 생긴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방아쇠를 당겨 과업을 마무리하게 하는 용기 말이다. 이제 두려움을 다스려 보자. 통제하기 가장 어렵고 강력한 감정인 욕심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뤘다고 본다. 이제 두려움에 대해 다뤄볼 차례이다. 성공하는 트레이드와 실패하는 트레이드를 가르는 잣대가 몇 가지 있다. 주눅들기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 무대에서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고 나 역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주눅들기의 파급 효과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전부 부정적인 효과일 뿐이다. 몸을 사리는 트레이더는 승자니 패자니 하는 범주에도 끼지 못한다. 완전히 굳어버려서 아예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시작은 하더라도 결정적일 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온갖 문제점 가운데 최악이 바로 이 주눅든 상태다. 매매를 할 수 없는 트레이더라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두려움이 원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 희소식은 자신의 내면에 또아리를 튼 두려움의 족쇄를 풀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이다. 두려움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아주 많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던 만큼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감히 말한다. 대응하기, 브레이크 밟기,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등과 같은 물리적 행동을 비롯해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듯한 상황을 경험해 봤는가?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오로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만 관심이 쏠리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 두려움이야말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인자다. 증거가 있냐고? 얼굴이 끔찍하게 생기고 덩치는 거대한 데다 언뜻 보면 살인 청부업자인가 싶은 그런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다고 생각해보라. 그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는가? 조용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그리고 한순간에 얼어버린다. 그 대상한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 두려운 대상과 마주치게 되면 피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라.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진다. 트레이더에게 끔찍한 악당은 바로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을 생각하면 겁부터 난다. 시장에서 입는 피해라면 돈도 잃고 자존감도 잃는 일이다. 시장에서 잃을 것은 이 두 가지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쪽이 자신에게 유리할까? 손실 쪽에 집중할수록 매매 성과가 더 좋아진다. 이익을 내는 사람은 매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하고 행동 계획을 세운다. 손실을 내는 사람은 위기나 큰 손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손실이 발생하면 두려움의 소나기에 꽉 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며 우왕좌왕한다. 나 자신이 앞으로 발생할 손실이 얼마가 됐든 간에 손실이나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매매할 계약수를 통제하고 손절 수준을 통제한다. 감당 가능한 두려움의 수준을 미리 정해 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상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면 두려운 일이 있을까? 그러나 이쯤에서 열정적인 내 추종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라고 항상 이익만 냈겠는가? 나도 손실을 낸다. 몇 년 전에는 20회 연속 손실을 낸 부끄러운 기록도 있다. 숨쉬기가 삶의 한 부분이듯 손실도 매매의 중요한 한 축이다.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이 나는 일은 어쩔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베팅한다면 두려움이 행동의 족쇄가 되는 일이 더 없으리라 생각한다. 실패나 패배, 손실에 관해서는 내가 좀 안다. 그래서 트레이더로서 몇 차례 경제적 수준의 이익을 내긴 했지만 좋은 성과를 꾸준히 냈는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지난달만 해도 그다지 괜찮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매매에서 매번 이익을 내는 일보다 마이클 타이슨의 성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벌리는 일이 더 쉬울 정도다. 여러분에 비해 이런 상황이 나에게 훨씬 더 심각하다. 나는 명색이 전문가이어서 연이어 손실을 내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는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심산으로 나를 주시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다. 책이고 정보 주고 발행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다. 대실패를 예감하게 하는 연속 손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라톤 경험이 이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나는 지금까지 마라톤 대회 17회나 참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다. 마라톤을 할 때면 달리기가 아주 수월한 구간이 항상 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진이 빠지는 지점도 항상 있다. 매매로 따지면 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손실 회복도 안 되는 잔고가 바닥인 상태처럼 말이다. 달리기가 37km 지점쯤에 이르면 5분 정도는 거의 바닥에 들어놓을 지경이 된다. 그러면 한참 전에 제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를 제치고 앞으로 달려나간다. 마라톤을 하며 배운 사실이 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이른바 마일 구간을 벗어나려면 달리는 속도를 줄이다가 천천히 걷고 그래도 여전히 힘들면 바닥에 눕기라도 해야 한다. 이 방법밖에 없다. 요컨대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조금씩 걷다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손실 매매가 이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누구든 손실이 한 번도 나지 않는 일은 없다. 그러니 매매에서 손실이 날 때는 마라톤 할 때처럼 속도 조절을 하라. 베팅 규모를 줄여도 좋고 매매 횟수를 줄여도 괜찮다. 잠깐 매매를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일 없이 매매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간에는 이 레리 윌리엄스가 어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 본인도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일 구간, 계속해서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구간이 오는데 그 누적되는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장의 어떤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스스로의 매매를 일정 비중으로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쉰다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손절로 인해 가지고 잠시 시장에서 나온다거나 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 없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자기 기력을 되찾는 겁니다. 그런 어떤 손실로 인한 두려움을 누적시켜 가지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에 얼어붙어서 방아쇠 자체, 그러니까 매매 자체를 못할 정도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